미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주요 사망 원인이 총기 폭력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백 머시 의무총감은 총기 폭력을 공중보건 위기 상황으로 선언했습니다. 뉴저지주의 한인 남성이 온라인 게임을 하다 말다툼을 벌인 상대에게 격분해 비행기까지 타고 찾아가 둔기로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의 이민자 수용소에 수십여 대의 불법 오토바이가 적발됐습니다. 대부분 이민자들의 생계 유지를 위한 음식 배달 오토바이로 알려졌는데 지역 주민들과 상당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LA 인근 고속도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해 트럭이 싣고 가던 조립식 주택이 떨어지면서 극심한 교통 혼잡이 벌어졌습니다. 산타모니카 해변에서 성범죄 전력이 있는 한 노숙자가 여성 3명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피해자들의 옷을 벗기려 하거나 바다에 빠뜨리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주요 사망 원인이 총기 폭력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각한 공중보건 위기 수준으로 보고 총기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2년 기준 19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 가운데 총기로 인한 사망자 수는 4,603명. 전체 사망 원인 가운데 1위로 교통사고보다 높습니다. 일부 초등학교에선 학생들에게 총상 환자들을 위한 응급처치법을 교육할 정도로 총기 폭력 문제가 심각합니다. We have now reached the point where gun violence is the leading cause of death among kids and teens. 특히 사망자 가운데 대다수는 총기 난사 등이 아닌 집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고로 숨진 것으로 나타나 미국인들의 총기 관리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총으로 목숨을 잃는 현실을 공중보건 위기로 보고 강력한 총기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y hope is that we can actually take it out of the realm of politics and put it into the realm of public health, which is where it belongs. 미 보건 분야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의무총감이 총기 폭력을 공중보건 위기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총기 폭력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만큼 총기도 자동차나 살충제와 같이 엄격한 안전 기준에 따른 규제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총기 구매 과정에서 예외 없는 신원 조회와 공격용 무기로의 총기 묘사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40페이지 분량의 권고사항도 발표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총기 폭력에 대한 공중보건 위기 선언에 대해 대선을 앞두고 총기 규제에 적극적인 바이든 대통령을 염두한 정치적 발언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뉴저지주의 한 한인 남성이 온라인 게임 도중 말다툼을 벌인 상대를 직접 찾아가 흉기로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나소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23일 새벽 2시쯤 20살의 에드워드 강 씨가 온라인 게임인 아케이지를 통해 알고 지내던 익명의 또래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격분한 강 씨는 실제로 비행기를 타고 플로리다주 페르난디나 비치에 있는 상대의 집으로 찾아갔고 검은색 옷과 장갑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집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강 씨는 철물점에서 구입한 망치와 손전 등을 가지고 화장실에 가던 피해자를 망치로 공격했고 피해자의 비명을 들은 가족들이 이 모습을 포착해 경찰이 올 때까지 강 씨를 붙잡아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주택 입구와 피해자의 침실에서 상당한 양의 혈흔을 발견했으며 피해자는 심각한 머리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강 씨는 경찰관에게 게임에서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처단하려 했다고 말하며 폭행으로 감옥에 얼마나 있어야 하냐고 묻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Our investigation revealed that the victim and Kang had never met in person. When the suspect was asked why he did what he did, the suspect stated that he is a bad person online. 한편 현재 강 씨는 나소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으며 2급 살인 미수와 무장강도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불법 이민자 수용소로 사용하고 있는 뉴욕시의 루즈벨트 호텔 쉘터 앞에서 수십여 대의 불법 오토바이가 적발됐습니다. 뉴욕 경찰국은 루즈벨트 호텔이 위치한 메디슨 애비뉴와 밴더빌트 애비뉴를 중심으로 거리에 주차되어 있던 75대의 불법 오토바이를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차된 오토바이들은 등록되지 않거나 불법으로 무분별하게 주차되어 있었으며 대부분 불법 이민자들이 음식 배달을 위해 사용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 주민들과 갈등이 빚어졌고 주민들은 수많은 오토바이로 교통 혼잡과 보행로를 막는 장애가 허다해지면서 안전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망명 신청을 한 불법 이민자들이 정식으로 일자리를 구하기까지는 180일을 기다려야 하지만 상당수의 이민자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 불법으로 음식 배달 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 오토바이와 전동 스쿠터, 전기 자전거들이 납치나 절도 등 범행 도주용 차량으로도 사용되고 있다며 계속해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뉴욕 경찰국은 이달 초 미드타운 지역에서 소형 오토바이인 모페드 39대를 압수하고 40여 명에게 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LA 지역에서 고속도로 한복판에 조립식 주택이 떨어지면서 큰 혼잡이 벌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어제 저녁 7시 페사데나 인근 210번 프리웨이에서 조립식 주택을 싣고 가던 트럭과 다른 차량이 충돌해 주택이 도로 위로 떨어지고 뒤따라오던 또 다른 차량도 떨어진 주택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운전자는 트럭에 문제가 생겨 갓길에 정차했고 이후 다른 차량이 갑자기 들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면서 부상자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로 오늘 오전까지 210번 프리웨이의 차량 통행이 통제되면서 출퇴근길 극심한 정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산타모니카 해변에서 한 노숙자 남성이 여성 3명을 공격하고 한 여성을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가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산타모니카 경찰국은 해변가의 오션프론트 워크 부근에서 3명의 여성에게 폭행을 가하고 이 가운데 1명을 바다에 빠뜨리려 한 혐의로 32살의 자완 드웨인 가넷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일광욕을 하던 여성을 공격하고 이를 저지하려던 주변 사람을 주먹으로 때리고 도주한 뒤 이후 또 다른 여성에게 귀를 깨무는 등 폭행을 가하고 여성의 바지를 벗기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용의자는 범행을 실패한 후 또 다른 여성에게 다가가 바다에 빠뜨리려고 시도하다 구조대원과 경찰의 대응으로 체포됐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건으로 3명의 피해자 가운데 미성년자인 피해자 1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사건 당시 목격자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조사 결과 용의자는 과거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산타폴라 지역 주민 수천여 명에게 수돗물 섭취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벤츄라 카운티의 산타폴라시는 어제 주요 수도 처리 시설에 누군가 무단 침입한 흔적을 발견했고 이로 인해 식수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주민들에게 수돗물을 섭취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당국은 주민들에게 수질 테스트가 진행되는 동안 수돗물을 마시지 말고 양치나 설거지 등 요리를 할 때에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물을 끓이거나 얼리는 등 수돗물을 직접 정화하는 작업도 금지했습니다. 한편 당국은 수질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오전 6시에서 오후 7시 사이 주민들에게 대체 가능한 식수를 제공한다고 밝혔고 식수를 받을 때에는 물통을 직접 들고 올 것을 당부했습니다. 프론티어 항공이 설립 30주년을 맞아 $30 미만의 항공권을 제공합니다. 프론티어 항공은 일정 기간 동안 미국 국내 100개의 노선에 한해 편도 티켓 $30 이하의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최저가 항공권을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모션에 적용되는 도시로는 덴버와 애틀란타, 올랜도, 라스베가스는 물론 LA와 산호세 같은 주요 도시들이 포함됐습니다. 예약은 오늘부터 목요일까지만 가능하며 여행 날짜는 이번 주부터 11월 13일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5월 프론티어 항공은 항공권에 대한 취소와 변경 수수료를 없애고 투명한 가격 도입 시행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판매된 유명 아이스크림 70개 제품이 리스테리아균 오염 가능성으로 대규모 회수 조치됐습니다. 치비치와 프렌들리, 허쉬 등 브랜드 아이스크림을 제조하는 제조사 토털 리쿨 측은 일부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균에 오염될 가능성이 제기됐다면서 현재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토털 리쿨에서 생산한 에빌린 프로즌 베이커리 제품들과 AMA 프로츠 제품들, 허쉬스 아이스크림 제품이 포함됐습니다. 당국은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될 경우 고열을 동반한 심한 두통이나 근육 경직,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어린이와 노인, 임산부에게는 치명적인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FDA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즉시 폐기하거나 환불 또는 반품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국에서 수백만 명의 노인들이 심혈관 질환 예방 목적으로 매일 아스피린을 불필요하게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널스 오브 인터널 메디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60세 이상의 시니어 3분의 1 이상이 불필요한 수준의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스피린은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는 혈전 형성을 예방하는 약으로 알려졌지만 연구진들은 아스피린 과다 복용 시 위장이나 뇌출혈 위험이 있어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60세 이상의 성인은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아스피린 비복용을 권장했습니다. 한편 연구진들은 아스피린을 복용해야 할 때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양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기밀 문건 수십만 건을 공개하며 세계의 폭로자로 불린 줄리언 어산지가 14년간 이어온 망명과 수감 생활을 끝내게 됐습니다. 미국 법무부의 유죄를 시인하는 조건으로 석방의 길이 열렸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줄리언 어산지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을 담은 문건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미국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어산지는 이 계획에 따라 미국의 스파이 방지법을 위반한 중범죄에 대한 유죄를 시인하고 모국인 호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산지는 지난 2010년 자신이 창립한 위키리크스에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 관한 수십만 건의 미국 군사 기밀을 공개하며 미국 정부에 대한 고발에 나섰습니다. 이 기밀 문서에는 미국 아파치 헬기가 로이터 통신 기자 2명을 비롯한 11명을 이라크에서 살해한 사건 등과 관련된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It's clear that it will shape an understanding of what the past 6 years of war has been like, and that the course of the war needs to change. 이 문서는 전직 미군 정보분석가 첼시 매닝이 유출한 것으로 어산지는 결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스파이 방지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어산지는 2010년부터 스웨덴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수배돼 도피 생활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에콰도르로 망명했지만 에콰도르 정부가 내부 논란 끝에 망명을 철회했고 영국 정부가 어산지의 신병을 확보하게 됐는데 미국이 끝내 그를 기소하자 어산지는 영국 교도소에서 5년간 투옥하며 미국으로의 범죄인 송환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여왔던 겁니다. 어산지에 대한 이번 합의는 사법 처리를 중단해달라는 호주의 요청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지 몇 달 만에 구체화됐습니다. 위키리크스 측은 성명을 내고 어산지의 자유를 위해 헌신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다며 그가 사이판에서 열릴 재판 출석을 위해 영국 교도소를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북한이 어젯밤 오물풍선을 날려보내면서 연 이틀 도발을 강행했습니다. 탈북 단체들은 계속 대북 전단을 띄우겠다는 입장인데요. 한국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들어 막지 않고 있습니다. 홍익표 기자입니다.
북한이 어젯밤 올해 들어 6번째로 오물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서울 곳곳에선 풍선 안에 들어있던 것으로 의심되는 종이 조각들도 포착됐습니다. 인천공항에선 오물풍선의 영향으로 항공편 운행까지 지연됐습니다. 지난 20일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해 북한이 이틀 연속 오물풍선을 날린 것으로 보입니다. 군 당국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지는 검토 중입니다. 군 대북 확성기 방송은 즉각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략적, 작전적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시행. 탈북단체들은 그래도 계속 전단이나 쌀을 보낸다는 계획입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북한이 오물풍선을 사과할 때까지 계속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탈북단체도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우리가 더 강력하게 네네네. 방송도 하고 해가지고 손들기 나오게 해야지. 그거 우리가 왜 한 발짝 물러서요? 접경 지역 지자체들은 초긴장입니다. 중앙정부가 나서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가 전단 살포를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파주 같은 접경 지역 지자체들은 해당 지역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출입 통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북전단 금지를 위헌이라고 한 헌재 결정에 따른다며 전단 살포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헌재 결정은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처벌이 과도하다는 취지였지만 탈북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수도권 시민들의 피해와 불안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31명의 사상자가 나온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의 최초 발화 당시 CCTV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배터리에 연기가 나나 싶더니 4차례 폭발 속에 작업장 전체가 연기로 뒤덮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불이 난 공장 대표 등 관계자 5명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고병찬 기자입니다. 오전 10시 30분 쌓여있는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갑자기 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1차 폭발입니다. 직원들이 배터리를 옮기는 가운데 연기는 빠른 속도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일부 직원이 소화기를 들어보지만 곧이어 2차 폭발이 발생합니다. 배터리를 옮기던 사람도 폭발 충격을 받은 듯 물러섭니다. 3차 폭발이 발생하면서 검은 연기는 급속히 퍼집니다. 소화기로 불을 꺼보려 하지만 연기는 더욱 심해지고 불꽃이 또 일어납니다. 4차 폭발 뒤에도 여러 차례 폭발이 연이어 발생했고 순식간에 화면은 연기로 덮여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 연기가 피어오르고 42초 만에 검은 연기가 시작된 3차 폭발로부터는 딱 15초 흐른 뒤였습니다. 흰 연기가 급격하게 발화해서 작업실 공간 전체를 뒤덮는데 약 15초밖에 안 걸렸습니다. 짧은 시간에 유독성 연기를 흡입하시고 이렇게 시작된 화재는 연쇄 폭발로 이어졌고 순식간에 번지면서 31명에 이르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수색 작업을 벌인 당국은 어제 건물 2층에서 발견한 40대 남성을 끝으로 사망자 23명의 시신을 모두 수습했습니다. 한국 국적이 5명으로 확인됐고 중국 국적 17명, 라오스 국적은 1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시신이 대부분 훼손이 심해 한국인 3명을 제외하곤 신원 확인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리셀 공장 대표 등 관계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는데 아리셀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입건됐습니다.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시는 장례와 보상 지원 등 범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화재 당시 2층에 있던 직원 중 절반 가까이가 탈출하지 못했고 대부분은 한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왜 이렇게 인명피해가 컸는지 이문현 기자가 당시 상황을 되짚어봤습니다. 1차 폭발 후 시꺼먼 연기가 작업실을 뒤덮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42초였습니다. 불이 워낙 빨리 커지기도 했지만 화재가 난 지점, 즉 배터리가 쌓여있던 지점도 피해를 키우는 원인이 됐습니다.
불이 난 2층의 도면을 보면 완제품 검수, 포장을 하는 작업장에서 1층으로 내려가기 위해선 화물용 승강기 옆 문을 통과해야 비상 계단이 나옵니다. 하지만 승강기 앞에서 불이 시작돼 문까지 가는 길이 막힌 겁니다. 결국 사망자 23명 중 21명이 피하지 못하고 이 작업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CCTV 화면 아래 화재 지점 좌우로 빠져나가야 했지만 오히려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놀래서 이쪽 안쪽으로 대피를 했습니다. 안쪽으로 대피를 하다 보니까 이쪽은 다 막혀 있습니다. 이쪽 출입문을 나와서 이쪽 비상구로 내려가든가 이쪽으로 나와서 이쪽으로 가시든가 해야 되는데 결국 공장 2층에 있었던 직원 52명 중 29명만 대피에 성공했고 나머지 23명이 숨졌습니다. 또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실의 대피 경로가 사실상 하나뿐이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피난하고자 하는 방향이 차단이 됐었을 때 최소한 한 군데 이상의 피난 경로가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 피난 계획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업체 측은 외국인 근로자가 볼 수 있게 작업장 곳곳에 영어와 중국어로 된 비상대피 매뉴얼을 배치했고 상시 지속적으로 교육도 실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EU 27개국 외무 유럽 담당 장관들이 현지 시간 25일 룩셈부르크에서 우크라이나 대표단과 만나 정부 간 첫 협상을 벌였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협상이 시작된 건 지난 2022년 2월 가입 신청서를 낸 지 약 2년 4개월 만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SNS에 역사적인 날이라면서 통합된 유럽, 공동의 집인 EU로 향하는 여정에서 절대 이탈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로선 칠러, 반서방 노선을 폐기하는 계기가 된 지난 2013년 유로미아단 혁명 이후 11년 만에 서방 통합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2030년까지 EU 정식 회원국이 되길 기대하고 있지만 실제 합류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2013년 마지막으로 EU에 가입한 크로아티아의 경우 가입 신청서부터 최종 승인까지 8년이 걸렸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세르게이 쇼이구 전 러시아 국방장관과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에게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쇼이구 전 장관은 2012년부터 10년 넘게 국방부를 이끌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장관의 최측근 중 하나로 꼽히던 인물인데요. ICC는 이들이 2022년 10월부터 작년 3월까지 우크라이나 전력시설을 겨냥한 미사일 공격에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ICC는 작년 3월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혐의로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기도 했습니다. 통상 ICC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당사국은 체포 인도 청구를 이행해야 하지만 러시아는 지난 2016년 ICC에서 탈퇴한 바 있습니다. 낙하산에 매달린 창어 6호 귀환선이 중국 북부 내이멍구 자치구 착륙장에 안착합니다. 53일간의 임무를 마치고 현지 시간 25일 귀환한 건데요. 창어 6호는 달 뒷면 토양과 암석 등 2kg의 표본 채취를 위해 지난달 3일 발사됐고 약 한 달 만인 지난 2일 목표 지점인 달 뒷면에 착륙해 탐사를 벌여왔습니다. 중국은 미국이나 러시아에 비해 출발은 늦었지만 2010년대 이후 달 탐사 분야에서 앞서 나가면서 2030년까지 유인 우주선을 달에 보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일본을 찾는 해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관광 산업이 외화 수익을 거두는 주요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올해 1분기 일본을 찾은 관광객 소비액이 연 단위로 환산하면 7조 2천억 엔, 우리 돈 약 63조 원에 달한다고 전했는데요. 10년 사이에 5배로 증가한 규모고 작년 자동차 수출액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위인 반도체와 3위인 철강 수출액을 넘어서 두 번째로 큰 외화 수입원이 됐습니다. 일본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이 사상 처음으로 300만 명을 돌파했는데 달러화 대비 엔화 가치가 작년에 비해 30%가량 떨어지는 등 엔화 약세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길거리 흡연, 피우는 것도 문제지만 뒤처리 특히 조심해야겠습니다. 무심히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들, 이 영상 보면 아차 싶으실 겁니다. 길 건너는 남성 주목해 주시죠. 한 손으로 담배 피우며 걷다가 멈춰 서더니 툭 하고 담배꽁초를 내던집니다. 다시 볼까요? 마지막으로 담배 한 번 피우더니 불도 안 끄고 쓰레기 더미로 던져버리죠. 결국 사달이 났습니다. 남성이 자리를 떠나고 20분쯤 뒤 쓰레기 더미에서 솔솔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불길이 타올라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저러다 주택까지 불이 번지면 어쩌지 하는 순간 정말 천만다행으로 인근 도로를 경찰차 한 대가 지나고 있었고요. 경찰관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곧바로 화재 진압이 시작되고요. 소방차도 출동해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담배꽁초 버린 남성은 실화죄로 입건, 법적 처벌 받아야겠죠. 지난달 수원의 한 주택가 건물 주차장에서도 행인들이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불이 났는데요. 당시에도 화재 장소 바로 앞에 파출소가 있어 경찰이 곧바로 불길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행 중 다행 언제나 기대할 순 없죠. 흡연자들 꼭꼭 조심 좀 해야겠습니다. 가방을 앞으로 맨 학생이 주섬주섬 무언가를 챙기고 있는데요. 품에 가득 안고 나온 건 스터디 카페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한 간식이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영상을 올렸던 한 스터디 카페 운영자는 간식은 내부에서만 먹으라고 공지했는데 학생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쓸어 담아갔다면서 학생들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 절도라고 생각되면 10,000원을 내라고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학생들은 돈을 주겠다면서도 이게 무슨 절도냐고 따져 물었다는데요. 누리꾼들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어차피 무료로 나눠주는 건데 배고픈 학생들이 좀 욕심을 냈나 보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이 먹을 것까지 싹쓸이했다면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최근 중국 남서부 지역에서 로켓잔해로 추정되는 물체가 마을 위에 떨어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급박했던 당시 상황이 영상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중국 구이저우성 셴차오 마을입니다. 원통형 물체가 노란색 연기를 뿜어내며 떨어집니다. 위험을 직감한 주민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황급히 뛰어 대피하고 있고요. 굉음에 귀를 막고 멀리 달아나는 어린이와 노인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지난 22일 중국 SNS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당시 중국은 스촨성의 로켓 발사기지에서 우주 관측용 위성을 창정 EC 로켓에 실어 발사했는데 떨어진 물체는 이 로켓의 1단 추진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목격자들은 잔해가 땅에 추락한 뒤 큰 폭발음이 들렸고 톡 쏘는 냄새도 났다고 말했는데요. 전문가는 해당 로켓이 항상 매우 강한 독성과 발암성이 있는 노란 연기를 방출한다고 분석해 잔해가 폭발하면서 유독가스가 배출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국 당국은 SNS에 올라온 사진과 영상 지우기에 나섰고요. 로켓 잔해를 복구하겠다며 잔해를 찍거나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한다는 공지를 내렸습니다. 그야말로 혼비백산이었던 주민들, 다친 사람이 없었던 건 천만다행이었네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푸에르토리코로 향하는 비행기 안. 승객들이 미어캣처럼 고개를 들고 기내 방송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어 박수와 환호를 보내는데요. 무슨 일인가 싶은 그때 행진곡과 함께 졸업가운과 모자를 쓴 아이가 통로를 따라 걸음을 옮깁니다.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환하게 웃는 어린이와 손뼉을 맞추며 축하를 전하는 승객들의 모습. 정말 보기 훈훈하죠. 가족 결혼식에 참석하느라 아쉽게 유치원 졸업식을 포기해야 했던 자녀를 위해 엄마와 승무원이 120km 상공에서 함께 꾸민 깜짝 졸업식 현장입니다. 실망감이 컸을 아이에겐 평생 잊지 못할 하루가 됐을 텐데요.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모처럼 사랑스러운 소식이다. 세상엔 여전히 사랑이 많고 사려 깊은 사람들이 있다면서 승객과 승무원들에게 칭찬을 전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6월 25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